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주입니다. 벌써 오늘이 9월 5일이에요. 목요일.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책을 가져왔어요.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 출판사에서 나온 김홍정 연작소설 호서극장. 공주의 옛 극장의 이름이 호서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옛 시대의 공주의 옛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김홍정 선생님께서는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초중고 및 공주 사범대학을 졸업하셨고 국어교육과 를 졸업하셨어요. 충남작가회의 유형문학회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소설집으로는 창천이야기, 그 겨울의 외출, 장편소설로는 의자왕 살해사건, 금강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기행서 이제는 금강이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많이 출간하셨죠? 여기 보시면 사인도 있어요. 9월 4일 며칠 전에 받았지요. 호서극장 1970에서 1980년대에 여기가 공주 재민천 주변의 지도예요.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재민천이고 전 어릴 적에 공주 산성동에 살았는데 여기는 이제 중동 근처죠. 재민천 있고 대통교 호서극장 쭉 보시면 여기 김갑순 본가라는 곳이 있고 양조장도 있고 공주는 참 좋은 동네예요. 여기 이제 공주 극장. 자, 차례를 보시면 우물풀이, 소문, 환절기, 호서극장, 극장에는 쥐가 있다. 사람들, 당산제. 해설로는 박수연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작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물풀이. 읍내를 빙 두른 높은 봉우리들이 이어지고 등성리 사이 골짜기 물들이 모두 재민천으로 몰려들어 금강으로 오른다. 재민천은 물길이 짧고 흐름이 빨라 가물 때는 곧 바닥을 드러내고 홍수에는 물이 차고 넘쳐 우체국 아랫동네는 거슬러 올라온 강물에 잠긴다. 강가들판도 수시로 강물이 범람하여 곡식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 부득이 둑을 높이고 물을 가둬 미나리를 심는 이유다. 재민천변 호서극장 길 건너 양조장 뒤 중동 369번지 장옥은 원래 대통교 건너 약전과 쌍벽을 이룬 저자다. 약전에는 가명에 배치된 심약과 거래하는 약초꾼들이 몰려들어 저자를 이루고 심약 임기를 채운 의관들이 의원을 열고 돈을 벌었을 것이다. 환자들이 넘치니 의원이 돈을 버는 것은 땅짚고 헤엄치기다. 우성 한천에 자리 잡은 조선 최고의 침의 허임은 굳이 약전으로 나오지 않고 한천에 머물며 병을 고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아버지가 관노 출신 악공 허옥봉이고 어머니는 산후비로 신분이 늘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침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뛰어나 당대의 의원으로는 허준, 침의는 허임이란 말을 들었다. 허임의 시술을 받고자 임금부터 당상관, 벼슬아치, 향반, 동네 사람들, 인근 노비들까지 줄을 섰다. 허임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침과 뜸을 시술하고 약방문을 짓고 임상 경험을 글로 남겼다. 그 글이 내의원 제조 이경석이 발문을 쓴 침구 경험방이다. 임금의 병을 고칠 때마다 언관들이 반대해도 벼슬이 올라 당상관에 이르렀다. 그의 제자 최의량도 내의원 침의가 되었으나 공주로 내려와 약전에서 약방을 열었다. 약방은 대를 이어 여는 것이 자연스러워 자손들은 선대의 뜻을 버리지 않고 약전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 약방을 드나드는 약재상들과 약조꾼들이 끊이지 않아 자연스레 3월과 11월에 한 달 열흘씩 양령시가 열렸다. 개화기 이후엔 세브란스 병원 미국인 의사 맥길이 의료사업을 펼쳤고 영명학교 출신 양재순이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잇는다. 제중원을 잇는다는 공제의원을 연 이후 도립병원과 결핵병원, 산부인과 의원, 치과, 내과 의원들이 들어서 약전의 명성을 이었다. 장옥은 공주목 관아의 길 건너 동쪽에 자리 잡고 서쪽 봉황산 아래 가명이 위치한 관아대로 중간에 있어 늘 사람들이 몰려드니 저자로는 그만한 곳이 없을 터다. 일제강점기 공주
갑부 김갑순이 자기 소유인 중동 147번지에 새로 시장을 만들자 장꾼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다. 장옥 사람들이 점포를 옮기지 않고 버티자 단골 손님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장옥으로 돌아왔다. 산업화 시대가 되었다. 미나리광을 메운 산성시장이 버스터미널과 함께 들어서자 비로소 장옥을 찾는 손님들이 줄었다. 어쩔 수 없이 장옥 사람들도 산성시장에 가게를 내거나 난정을 열었다. 장옥은 판자를 촘촘히 이어 칸막이 벽과 천장을 만들고 벽지를 발라 살림집으로 쓰게 된다. 골목으로 이어진 벽을 덧대고 문을 내 살림집 꼴을 갖추려 했으나 겨우 집 모양이나 갖춘 판잣집이다. 하지만 장옥 사람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물이다. 장옥 사이로 달구지가 다닐 만한 길을 냈고 그 길 끝에 늘 물이 넘치는 우물이 있다. 장옥 우물은 물속이 깊고 둘레가 넓어 항상 맑고 찬 물이 넘친다. 겉으로 드러난 깊이만 10길이 넘는데 그 물속에서 솟은 우물은 장옥 사람들의 식수로 충분하거니와 재민천 건너 동네 사람들과 인근 약방도 모두 그 우물을 사용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금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봉수산 계곡물을 막은 수원진 물도 말라붙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수돗물을 쓰는 사람들이 부득이 우물로 달려와 줄을 서도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 간간히 장옥 사람들이 안택을 할 때 조왕신을 앞세워 우물로 나오고 우물신에게 집안의 무사태평을 빈다. 우물풀이가 벌어질 때 동네 사람 모두가 나서 제를 올린다. 장옥 사람들은 서해 용신이 금강 물줄기를 타고 올라와 봉황산 자리에 나라를 세웠다고 믿는다. 그 나라가 백제고 나라의 수호사찰 대통사가 이곳에 있었다. 그때 용신이 깊은 땅속 물을 스스로 솟구쳐 흐르도록 허락하여 우물로 모으고 백성들을 살게 했다고 늘 듣는다. 그러니 대보름과 칠석에는 동제와 더불어 우물풀이를 한다. 단골내가 어김없이 용신을 모시고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운수대통을 빈다. 황주옥 황씨가 우물물로 빚은 술을 가져와 첫 잔을 올리고 용신으로 모시고 우물 관리를 맡은 대장간도 씨가 술을 따르는 주빈이 된다. 사내들은 나이 순으로 술을 올리고 절한다. 제례가 끝나면 동네 사내들이 우물 안으로 내려가 쓰던 우물물을 퍼내고 새 물을 담는다. 새 물이 제법 차오르면 기다리던 여자들이 다시 제 물을 차리고 술을 올린다. 그저 격식 없이 저마다 소원을 빈다. 여자들 행사가 끝나 대여섯 박수들이 젖대 소리를 따라 북과 징을 울리면 비로소 단골이 주술을 펼친다. 해마다 다를 것이 없는 단골의 주술은 서해 용신의 신비로운 이야기와 백제 대왕들의 한풀이, 미륵보살이 다녀간 수원사, 침범하는 왜구의 찬탈을 막아낸 각혈사들의 이야기다. 끝내 지켜내지 못한 대통사의 한을 더하여 장옥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다. 달이 뜨고 샛별이 봉황산 위에서 반짝일 때 사내들이나 여자들은 남은 음식으로 음복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한다. 아무리 물이 넘쳐도 우물에서 발을 씻거나 등목, 빨래하는 것은 금기다. 장옥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 약장과 통하는 재민천 다리 밑 둔벙에서 목욕하고 우물물은 오로지 식수로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빚을 때 사용한다. 예외는 한 사람뿐이다. 우물곁 대장간 도씨는 용신을 모시는 덕으로 대장간 일에도 물을 쓸 수 있다. 화덕불로 달군 시유새를 우물에서 퍼온 찬물에 담갔다가 담금질을 거쳐 강철로 만든다. 장옥대장간 칼과 낫이 기계로 만든 칼과 낫보다 더 단단하다는 말은 오래된 얘기다. 황주옥 황씨는 우물물로 술을 빚기에 매일 우물을 둘러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물풀이하는 날은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으로 동네 잔치를 벌인다. 남은 제주를 나눠 마시는 뒤풀이는 거나하다. 뒤풀이에 홀린 사내들은 우물 푸는 일을 핑계로 아침 일찍부터 평소 잘 다듬어 두었던 소를 챙겨 우물로 몰려든다. 미리 재미천에서 챙겨둔 펑퍼짐한 호박돌 한두 개는 을에 손에 들고 나타난다. 음식을 만드는 여인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사내들에게서 정기를 받았거나 정하지 않은 날은
정하지 않은 날을 맞은 여자들은 그날은 감히 우물에 근접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물뿌리를 치르면 물이 시원하고 잔맛이 없어진다. 언제부턴지 우물물에 조금씩 물 비린내가 섞였다. 물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돌자 정식 우물뿌리는 아니더라도 우물을 퍼내고 새물을 담는 날이 늘었다. 2달에 한 번씩 새물을 담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고 출연하는 횟수가 늘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늘었다. 당골을 불러 용신의 화를 풀어야 한다고 했지만 경비를 감당할 수 없어 모른 척 지나치고 물만 새로 펐다. 동네 아이들이 돌림병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물관 바느질집 운수 할머니네 집에서 시작한 설사병이 사흘 만에 장옥 동네 전체로 번진 탓이다. 직원들을 데리고 방역에 나섰던 보건소 양 소장이 그 원인으로 우물물을 지목했다. 우물물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이질에 걸렸다는 주장이다. 황지옥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끄자 우물물로 술을 담그던 황씨는 보건소로 쫓아가 대판 분탕질을 졌다. 어째서 설사병 근원이 우물이라는 것이요? 근거 있남? 내가 볼 때는 우물이 아니고 공중변소란 말이여. 그걸 개선할 생각은 않고 어째 우물에다가 덮어 씌우냔 말이여. 저기 약전 약방들도 죄다 이 우물물로 탕약을 끓이는디. 그럼 약전에서 약짓는 사람마다 다 설사병 걸린겨? 황씨는 설사병을 옮긴 것이 우물이 아니라 공중변소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참에 황주옥 앞에 위치한 공중변소를 개량해달라는 의의도 있었지만 실제 공중변소를 쓰지 않는 집 식구들은 이질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 그 말도 일면 일리가 있다. 밀주가 금지된 후로 147번 지나 관공서 주변 술집들이 모두 양조장의 술을 받아다가 팔았다. 하지만 황주옥은 양조장의 술만이 아니라 황주를 빚어 손님 술상에 올린다. 그동안 아름아름 소문이 난 황주옥 술맛은 우물물을 길어다가 온전히 집에서 담그는 술 덕분이다. 밀주 단속이라면 길을 쓰고 따라다니는 양조장 김 사장도 황족에서 밀주를 빚는 것은 모른 척한다. 토박이가 아닌 김 사장이 양조장을 열 때 땅을 소개해주고 군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허가를 받게 해준 공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황주옥에 들른 손님들이 술맛이 변했다고 말할 때마다 황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우물 물맛이 변해서 그렇다는 말을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다. 30년도 더 넘게 빚은 술맛이다. 더구나 황씨가 딸만 7을 두었는데 아이들이 모두 미인이다. 물맛이 좋고 술 담그는 솜씨가 있는 집 여자들은 모두 미인이라는 말이 허망한 속설은 아니다. 황족 딸들만 미인이 아니라 기생들도 하나같이 절색이다. 황씨는 노래 솜씨가 좋고 얼굴이 반반한 기생들을 황주옥에 머물게 한다. 황주옥을 찾는 사람들이 술맛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술상에 앉은 여자들 때문이다. 우물물이 오염됐다는 말이 돌자 손님이 줄어들어 속을 끓이던 황씨는 그 소문의 진원이 보건소 양소장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보건소로 찾아가 대거리를 하고는 분을 참지 못한다. 자다가도 허리가 냅새 부러질 놈이여. 헤잉, 집까지 놈이 뭘 한다고 나불대는 겨. 나 참. 마침 지나가는 대장간 도씨를 보자 얼른 부른다. 나 좀 봐, 도사장 말이여. 어디 댕겨오시는가? 도씨는 청상 과부가 된 딸 이순이 황주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발길을 끊었던 터다. 못 들은 척 그냥 지나칠 참이다. 어허, 잠깐 나 좀 보라니께. 시방 바쁘신가 묻는겨. 그냥 모른 척할 형편이 아니다. 꽃집 장옥 칸막이 걸쇠 달고 오는겨? 왜 그려? 여전히 시큰둥하다. 한잔 하고 가. 새술 막 걸렀는디 맛이나 보라고. 도씨가 황주옥 마루에 앉았다. 점심 전이라 손님도 없고 기생들도 나오기 전이다. 술 맛이 예전 같질 않다고 하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물 맛이 변해서 그런가? 누가 그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그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한디 새술이라 그런지 시원하긴 하네. 그려? 도사장도 그런겨? 모처럼 들른 씨도 술맛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자 아예 황씨는 도씨 눈치를 살피며 아무래도 물맛이 변한 것이 틀림없다고 우선 둘러댄다. 하지만 도씨는 황주옥 술맛이 예전만 못하고 우물물이 변했다는 말을 들을 적마다 가슴을 쓸어내린다.
되뇌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지울 수 없다. 나도 그렇더라고. 우물물이 예전 같진 않더라고. 어쩐 일인지 몰라. 황씨 말에 다른 속 생각이나 있는지 입술을 실룩거리던 도씨는 얼른 황씨 말에 장단을 맞춘다. 황씨는 그런 도씨의 태도를 모른 척한다. 짐작되는 일이 없진 않았으나 먼저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술을 홀짝 마신 도씨는 마당 건너 손님방을 흘낏거리며 못마땅하는 얼굴을 하다가 일어선다. 황씨가 입맛을 다시며 다시 묻는다. 진짜 모르겠는가? 자네처럼 우물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안디야? 도씨는 기분이 찝찝하며 말을 돌리려 했다. 그러게 말여. 단골레 불러다 샘굿이라도 한판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샘굿 한다고 달라지간디? 그 돈은 누가 내고? 대보름이라면 모를까. 그냥 우물물을 새로 갈아볼까 하는디. 도사장이라도 힘을 보태지? 황 사장이 앞장서려는가? 그러지 뭐. 황 씨는 대장간도 도씨가 선뜻 동의하자 우물을 새로 푸기로 한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도씨도 망설이지 않는다. 우물물이라면 도씨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일은 서둘러야 결과를 얻는 법. 장옥을 돌며 황 씨가 당장이라도 우물풀이를 할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전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우물로 몰려왔다. 황 씨가 마음에 두었던 말을 꺼낸다.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는디 싸가지 없는 소리여. 애들이 설사병에 걸린 것이 어째 우리 우물에다 책임을 돌리냐 말이여. 보건소 소장이 의사 선생이나 되기나 허문 말을 하며 면석이로 돌다가 제후 퇴직할 때가 되어가 군수님 덕으로 소장 자리 얻었으면 동네 사람들을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원님 덕이나 보는 인간이 뭘 한다고 팽팽 헛나발을 부는겨. 냇물 건너 재민 한의원 허 원장님, 대통 한의원 최 원장님께서도 아직도 약을 다릴 때 꼭 우물물을 퍼가신다 이 말이여. 오늘 새벽에도 내가 봤으니께 내 말이 어긋났소? 내 말이 정말 틀렸다면 이 10손가락에 장을 지질 것이여. 막걸리나 한 잔 얻어먹으려 나왔던 장옥 사람들은 대장간 앞마당에 둘러앉아 황씨의 얘기를 아무 대꾸 없이 건성으로 듣는다. 일찍이 한천에 자리 잡은 조선 최고의 심의 허임의 직손인 허 원장이 아직도 우물물로 약을 다린다면 더 이 일을 달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수질 검사를 한다고 물을 떠갈 때 다들 걱정했던 터라 기왕 말이 나온 참에 우물을 다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눈치를 살피던 황씨가 지레 결정을 해버린다. 원래 물 푸는 경비는 십시일반 하는 것이나 재민 한의원 허 원장님이 한몫하신다고 했고 나도 한몫했고 그러고 굳이 재물을 장만할 것도 아니니 동네 남정네들이 모여 울력이나 하기로 합시다. 막걸리야 양조장에서 보내줄 것이니 경비가 얼마나 되겠어. 풉시다. 날짜가 정해지자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물을 풀 수는 없으니 전례대로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기로 하고 헤어졌다. 사흘이 지나 우물을 푸기로 한 날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다. 평상시와는 달리 동네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것은 금강 정수장 공사가 끝나 동네로 공동수도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고 말로는 강물이 우물물을 댈 수 있냐고 떠들던 사람들 중에서도 남모르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개별 수도를 신청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할 만한 어른들이 모여야 일을 시작할 터인데 일할 사람이라고는 구경 나온 여자들과 여자들을 따라 나온 아이들 빼고는 황씨와 도씨 외에 계란장수 조달구뿐이다. 모였던 여자들은 일을 나오지 못한 남편들을 대신하여 쌀이나 돈으로 품을 대신하려 한다. 꽃집 주여사는 마지못해 들른 듯 갑자기 때도 아닌 우물을 왜 푸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새참으로 수제비를 내겠다고 하고는 가버렸다. 일손이 부족하여 망설이던 황씨도 조달구가 앞으로 나서서 우물 아래로 내려갈 디딤목으로 쓸 나무들을 챙기자 일을 시작하기로 한다. 조달구는 달걀을 닦을 때 씻겨나간 닭비린내가 혹시 우물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며 우물 푸는 날이며 을에 먼저 나서곤 한다. 황씨가 평소 쓰던 작은 두레박을 걷어내고 물을 한 마리나 넘게 담을 큰 두레박을 도르래에 걸고 두어
걸고 두어 번 잡아당기는 우물 안으로 내린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어떤 시럽의 잡놈이 우물에다 몹쓸 것을 넣었는지 당치에 물맛이 변해 술맛도 시원찮고 그 많던 손님이 다 떨어졌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물에 부정탈 짓을 한 연놈이 잡히면 그만두질 않을게요. 황 씨가 욕을 섞여 연놈이라고 몰아붙이자 평소 재미천으로 나가는 것이 귀찮아 설거지하는 척하다가 몰래 우물에서 등목하거나 빨래하는 적이 있는 여자들은 슬금슬금 우물에서 사라진다. 그러지 말고 비가 흩고 지나가고 며칠 지난 새벽에 물을 뜨셔요. 옆에 애들이랑 얼씬도 못하게 하고요. 술맛이 어간혀야지요. 엉간혀야지요. 조달구가 황씨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걱정이라도 한 듯 한마디 거둔다. 황씨는 조달구의 말에 비위가 상해 심사가 사납다. 어허, 그 말 잘했구먼. 술맛이 변해 안 오는가? 그려, 자네는 요새 어디 가서 술 자시는가? 내가 자네 계란 팔아주는 게 적지는 않을 것인디. 통 발걸음이 없어. 조달구는 황씨가 팔이라도 걷어붙일 기세로 나서자 그만 슬그머니 꽁지를 내린다. 조달구는 계란 장사로 번 돈보다 계란떼기 하숙을 쳐서 벌어들이는 돈맛으로 도립병원 앞 청주집을 슬금슬금 드나들었다. 청주집은 황주옥하고는 노는 맛이 다르다. 허벅지를 드러내고 앉은 아가씨들이 따라주는 맥주 맛이 그깟 제주로나 쓰는 황주 맛과 같을 수 없다. 그간 조달구는 황주옥 술맛이 변했다고 아무래도 황주댁의 손이 얼얼해진 모양이라고 몇 차례 거둔 것이 마음이 캥겼다. 그럴 때마다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나이가 들면 짠맛과 단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반찬도 그렇거니와 술맛도 달짝지근하기 일수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황씨나 황주댁은 손님들이 술맛이 왜 이려? 그 흔한 사카린 넣은 거 아니여? 라고 물으면 을에 우물풀 때가 되어서 술맛이 변한 모양이라고 둘러댔다. 사람들이 사카린 얘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선뜻하지만 황주댁은 양조장 정씨가 알려준 비법대로 사카린을 밑술에 넣는다. 텁텁한 황주가 감칠맛을 지니는 것은 사카린 덕분이다. 양조장 주임 정씨는 근본은 알 수 없으나 혼자 된 황주옥 둘째 딸이 시댁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오자마자 정분이 난 사내다. 거리낌 없이 몸을 굴러 서울로 부산으로 돌던 둘째 딸이 살림을 파하고 돌아오자 황주댁은 돌덩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둘이 살림을 차린다고 해서 딸이 7이나 되는 황주댁이 이런저런 형편을 따져 말릴 상황은 아니다. 정씨가 은근히 황주옥을 드나들며 둘째 딸을 불러내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얼른 데려갔으면 하던 터였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혼수라고 딸 5가마와 황주댁 치마 저고리감으로 유구 비단 공장에서 만든 비단을 가져오자 군소리 없이 살림을 차리게 눈을 감았다. 더구나 호라비로만 알았던 정씨가 확인한 바는 없으나 총각이란 소문이 돌았다. 살림을 차리고 애물단진 둘째 딸을 데려간 정씨가 장모인 황주댁을 불러 중화각에서 청요리를 시키고 나름 접대를 하는 자리다. 저기 사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는 비밀인데 장모한테 못할 말이 뭐래요? 그거 모르시죠? 그 뭐시기냐면 술을 참 맛나게 하는 비법인데요. 황주댁이 눈이 커졌다. 수십 년 황주를 빚은 터. 술이라면 더 들을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비법이란 말에 그만 호기심이 생겼다. 비법이라니? 사카린이유. 살짝 치슈. 술이 입에 척척 달라붙을 규. 양조장 술맛이 다 거기서 나온 규. 양조장의 술맛 비법이 사카린에 있다는 말을 하자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려 고마워. 사위가 누군가 100년 손님이라 허잖는가. 우리 둘째 술란이는 원래 조신하고 야무졌던 애요. 핵교 선생님들이 나중에 술란이는 커서 복덩이 살림꾼이 된다고 했다니께. 사실이요. 어따 대고 내가 거짓을 말하겠는가. 자네 말이여 복을 얻은겨. 안 그런가?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덩이를 주신 장모한테 지가 오늘 청요리 사는 거 아니것이요? 황주댁은 정씨가 장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장모라고 부르는 것이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긴다. 이미 신을 넘긴 지 오래인 나이라고는 하나 사위 정씨하고는 나이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장모 말이오. 지가 실은 마곡사에서 나올 때는 큰맘 먹고 돈을 벌겄다 하고 나왔슈. 근데 근본이 좋지 못하니 누가 알아주는 이도 없고 중노릇하고 옴놈이라고 모두 하대하더라고요. 말이 났으니까 말인디 나는 중이 아니요. 혹시 송월 스님 아시나요? 마곡사 큰 스님으로 지시다가 20해 전에 돌아가신 그 송월 스님께서 지게는 백부님이 되시죠. 부모님은 잘 몰라요. 알려주시지 않으셨슈. 당치 알려고 허덜 말라고 하시니까 알 턱이 없쥬. 지가 10살이나 되었을라나 대둔산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엄니도 그때 같이 가셨을 것이구먼요. 황주댁은 우걱거리던 돼지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정씨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럼 저기 말이요 그게 그렇쥬. 아마 빨갱이나 되었나 모르겠슈. 시상을 바꿨으면 좋았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으니까 죽었거나 38선을 넘었거나 혔겠지요. 황주댁은 조곤조곤 둘째 딸과의 살림 재미가 어떤지 물어보려 참이었으나 입을 닫고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서둘러 돌아왔다. 그 후 파출소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들이라도 가게에 들어서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은근 걱정이 되었다. 아줌니 술에다가 사카린 섞는다는 제보가 이슈? 설마 그렇진 않겠지요. 조합서기와 세무서 전계장이 방으로 들어서며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자 황주댁은 그저 놀란 가슴을 쓸어담기 바쁘다. 얼라 뭔 소리랴. 자다가 봉창 두드리겠네. 어디 한두 번 다니시는 게벼. 어서 들어가기나 허시오. 야 이순아 어서 술상 차려라. 전 계장님이시다. 너 분단장 잘했냐? 어서 들어가. 황주댁은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옆자리에 앉아 너스레를 떨며 전 계장 허벅지에 슬그머니 손을 올린다.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디 사실 말하면 안 되는디 양주장이 말이요 술에다가 사카린을 섞는다고 허대유. 설마 그 말이 참말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말을 들으면 확인이어야 허는 게 공무원이 허는 일이지요. 설마 그런 적 없지요? 어느 실업의 잡놈이 그런 말 하니야. 난 모르는 일이요. 조합서기가 앞서 손사래를 치자 눈치 빠르게 이순이 전계장의 잔에 술을 따른다. 황주옥은 양주장 술을 안 쓰고 담가 쓰는가? 그거 위법인디? 어디요? 시방이 어느 때라고 밀주를 쓴대유? 모두 양주장 술이지요. 양주장 거 아닌 게 어디 있대유? 그려 법은 지켜야 해요. 나도 이참에 맥주를 써볼까도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그것이 입안에서는 뭘 하더라. 맞아요. 오줌 지린 맛이 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황주옥이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냥 막걸리요. 황주댁은 이순만 남겨두고 얼른 자리를 비켜준다. 눈치 빠른 조합 서기가 황주댁을 따라 나오자 황주댁은 조합 서기를 다른 방으로 안내한다. 전계장은 사흘이 멀다 하고 황주옥을 들락거린다. 이순에게 흑심을 품은 것이 분명하다. 술상이 들어가면 을의 방문을 쳐닫는 것이 요망스럽긴 했지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신세 생각해서 후살이 가야 할 처지가 된 이순이 세무서 전계장과 정분을 채우는 일이 그리 남부끄러운 일이겠는가. 사내 없이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술자리를 차고 앉았으니 몸인들 성할 순 없겠으나 의외로 전계장이 이순에게 베푸는 정이 남같지만 않다. 이번에 대장간에 나갈 세금을 면케해줬다고 허대요. 아버지가 한시름 덜었다고 하면서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는디 맴이 찔리긴 하더만. 뜬금없이 아침에 김치거리를 다듬던 이순이 공치사인지 뭔지 모를 얘기를 꺼낸 것은 들은 적이 있다. 모른 척혀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다를 게 있는가? 그래도 아버지가 자꾸 물어싸니까 뭐 딱히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려? 그럼 뭔 일이라도 있는 거요? 뭔 일은 아줌니도 사람 잡겠네. 술청에 앉은 년이 술 따르고 지화자 노래 부르는 것이 일상이지. 다른 일이 뭐 이띠간디유? 이간디유? 그려 다른 일 있으면 소문나고 지랄나는겨. 황주댁은 전 계장이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순의 몸을 수시로 살펴보곤 한다. 이순이 술청에 앉는 것도 죽은 제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땅하지 못한 터에 사내들과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불편하다.
아버지가 그러는디 우물 푼다 허대유? 거시기 뭔 우물을 그리 자주 푼다냐. 미친년 뭐하듯이 시도 때도 없이 지랄났다고 퍼댄다냐. 아유 사내들이 공짜 술 생각나니까 언 짓이여. 술이나 한 주전자 보내야지 뭐 할 수 있다냐. 계란장수 조달구가 황씨 눈치를 살피며 줄을 허리에 메고 한 발 한 발 우물 안으로 내려간다. 황씨가 대장간 도씨에게 빌린 망치를 내려주자 조달구는 돌틈에 디딤목을 박는다. 디딤목이 물 닿는 곳에 이르자 보조끈을 디딤목에 매단 조달구는 허벅지까지 물속에 담그고 넓적한 두레박에 물을 담아 올리라 외친다. 우물박에 기다리던 도씨와 황씨가 두레박을 끌어올린다. 물을 그득 담은 두레박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르래를 메어둔 나무기둥이 힘에 부치듯 삐걱거린다. 거시기 메리아스는 왜 안 나오는겨? 젊은 놈이 나와서 줄을 당겨야지. 늙은 놈이 이 짓 헐라니까 죽을 지경이여. 메리아스 걔는 요새 5일장 말고 큰 장으로 돈다는구먼. 아마 강령 갔을 겨. 오늘 밤이나 올라나 모르겠네. 장차 타고 돈다는디 젊은 마누라 두고 잘하는 짓이네. 그러는 소리 말어. 그 색시가 야무져서 하숙생을 셋이나 친다고 하고 그 돈을 벌어서 큰 장을 도는 장차를 마련했다고 하대. 소장순애와 꽃집은 왜 안 나와? 소장순애 오사장은 구류 살고 있고 꽃집은 아줌니는 그 아줌니 나와서 헐 일이 있간디? 이따가 수집이 또 온다곤 허대. 사내 없이는 새끼라도 보내야지. 새끼들은 물 안 먹고 산다냐? 그런 소리 말고 어서 줄이나 당겨. 꽃집 아들들 대학교 마치고 박사님이 되었다는디 시방은 학교 선생이지만 교수님이나 판권사님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누가 알아 나중에 어떤 공을 받을지. 안 그려? 오사장 그 사람은 아직 안 나왔어? 주여사네 아들 얘기로 불편했던 도씨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황씨는 가래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아직 뭐여. 이번에 나오기 힘들다고 그러대. 누가 그랴? 기봉아배가 그러대.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만. 기봉아배가 지가 뭘 한다고 복덕방이나 한다고 죄다 아는 척하는 게 문제라고. 박복덕 그 사람 말을 들을 거 없어. 죄라고? 그게 뭔 죄요. 소가 비실거리니까 내답한 거지. 그럼 죽을 때를 기다려서 죽을 다음에 팔놈이 어디 있다냐. 말도 안 된 소리요. 그게 아니라 소가 병든 것을 알고 팔면 죄라고 하던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럼 소가 나 병들었슈 한다냐? 소장수가 보면 알지. 그건 억지가 어딨어. 남들이 뭐래도 나는 그런 생각 안지. 산 놈도 의려. 멀쩡한 소를 누가 헐값에 팔어. 싸니까 뭐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도 사는 거지. 안 그려? 자네 같으면 그리 안 컸남? 그 사람 죄요? 그 사람이 싸게 사서 얼른 잡아서 지갑 받고 팔라고 한 것 아닌감? 그건 그런디 뭐 빠졌다고 해필 소를 사간 날 그날 죽었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그럼 길 가다 푹 곡부라져 죽는 놈이 나 죽을 것이니까 집에 있어야지 허남? 말인지 그렇다는 말이여. 줄 당겨 조달고 얼어 죽어. 사내가 그깟 물 몇 번 펐다고 붕알이 얼어 죽는단 말이여. 저 사람 붕알은 더 탱탱할 것일세. 괜히 조달구가 아니여. 애가 벌써 둘이나 되자니여. 도씨는 두레박을 내리며 낄낄거리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걱정이 되는지 묻는다. 어이 조가야, 견딜만 헌가? 추우면 올라와서 불이라도 쬐고 다시 들어가든지 허야지. 냉 고래보다 더 할 텐디. 잠깐 나왔다가 다시요. 그리우 얼어 죽것슈. 대장간 화덕에 올라앉았다가 와야것슈. 근디 조가가 뭐유? 듣기 사납게 기왕이면 조사장 아니더라도 아우라고 아니 조카라고 부르면 어디 덧나남요? 조가가 뭐래요? 조달구는 두레박에 물을 담아 올리며 성큼성큼 디딤목을 밟고 우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눈을 흘기고 툴툴거리며 대장간으로 달린다. 저런 인간하고 조가 보고 조가라고 하지. 물이란 것을 퍼낼 때 단박에 퍼내야 고이질하지. 쉬면 도로 물이 차서 소용없는 것인디 헛일 한 거요. 그러지 말고 우리도 잠깐 쉬세. 어깨 빠지겠어. 대장간 도씨는 조달구를 따라 대장간 안으로 들어간다. 화덕 앞에 서 있는 조달구가 몸을 덜덜 떨고 있다. 도씨가 화덕에 조개탄을 한 삽 넣고 풍구질을 하자 시퍼런 불꽃이 대장간
대장간 안을 온기로 채운다. 고마워요 아저씨. 인저 살 것 같으네요.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이따가 이끼 닦아낼 때는 내가 거들지 뭐. 그럴 거 없이요. 혼자 해도 돼요. 거의 바닥이 베는디요. 조달구는 황씨가 가져온 막걸리를 단숨에 비운다. 계란이라도 부쳐오라고 할까? 계란유? 관도유. 매일 보는 게 계란인디 멀리서 봐도 질려요. 이런 사람. 그래도 그 계란 팔아서 가게 장만한 거 아닌가? 글씨, 그건 저도 모르고 애엄마가 가게 새 나가는데 아깝다고 산성시장 구석쟁이 가게를 아예 산다고 하대요. 저야 그 사람이요 허자는 대로 허니께요. 계란떼기 워낙 살림을 잘하니 그렇지. 와, 오늘은 지금 목요일 오전인데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 사투리가 많아요. 제가 공주 토박이긴 해도 읽으면서 사투리까지 하려니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재밌죠? 제가 읽으면서도 재밌고 발음이 조금 아직은 낯설긴 한데 다음 시간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